안녕하세요. 저는 도시의 애물단지를 마을의 보물단지로 구도심 빈집 재활용 사례를 발표하게 된 인천 남구청 건축과장 최영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빈집이 약 얼마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50만 채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돈도 들지 않는데 좀 더 크게 쓰시죠. 또 다른 분? 100만 채요. 네, 맞습니다. 제가 갈 때 복권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약 100만 채의 빈집이 있고요. 이웃 일본에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820만 채 정도의 빈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지금 이 빈집 관리사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굉장히 큰 각광을 받고 있어요. 이처럼 도시에서 버려진 빈집을 지역의 주민들에게 수요자 맞춤형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는 저희 구의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을 잠깐 이해를 해본다면 인천은 작년 말 기준으로서 7대 특별시,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가장 많이 유입된 도시로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송도와 청랑, 영종 등 경제 자유구역 활성화가 좀 잘 되고 있죠. 그래서 11월경에 300만 인구를 돌파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남구는 과거에 가장 부천의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각종 개발 사업이 중단되고 지연되면서 사람들이 떠나는 도시, 그래서 빈집의 문제가 아주 큰 행정의 크나큰 수요로 대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 보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요. 얼마 전 아마 6월 1일로 기억하는데 SBS에서 힘내라 도시, 그러니까 어려운 도시를 선정했는데 우리 남구가 불명예스럽게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다음. 이것은 국토연구원에서 우리나라의 기초 단체의 지금 쇠퇴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쪽에 보면 서울도 있고요. 이쪽 부산도 있고요. 우리 인천, 여기 남구도 있습니다. 빈집의 문제점에 대한 언론 동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주택난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도시에는 빈집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람 살기에는 너무 낡았고 또 을씨년스럽다 보니 인적이 뜸해져서 범죄에 악용되기도 쉽습니다. 자, 이 도시의 빈집들 그저 처치곤란한 무용지물일 뿐일까요? 건물 곳곳엔 금이가 있고 부엌 천장은 비만 오면 물이 셉니다. 최신식 아파트 사이에 둘러싸여 있지만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으면 더 노후화가 더 많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태로 사람을 들일 수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1년 넘게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는 집들입니다. 이처럼 골목길이 온통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충북 영동에서는 한 남성이 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빈집에 버리고 달아났다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빈집은 해마다 급격하게 늘어 전국에 79만 채가 넘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전체 집 숫자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빈집에서 있었던 사건을 하나 소개해 본다면 2010년도에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인 사건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3년 전에 우리 남구에서도 변사체가 발생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빈집의 문제를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이유죠. 우리 구에서는 2012년도부터 이 빈집의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고 이것이 애물단지지만 어떻게 지역의 자산으로 다시 태어날 수는 없을까, 그런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과 저희들의 노력에 있어서 빈집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추진 절차를 말씀드리면 매년 빈집 조사를 하고 활용 대상지를 발굴하며 소유자와 3년간 무상 임대 협약을 체결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에 최종적으로 수요자에게 시설 운영권을 넘겨주는 절차로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는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빈집 조사입니다. 동해 주민센터라든지 통반장 등 지역 실정을 잘하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매년 1회 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점검 결과 쓸만하다 그러면 재활용 물류, 이건 너무 이제 낡아서 철거해야 되겠다, 안전에 위험이 있다 그러면 철거 대상, 그 중간은 안전조치 대상으로 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402개 정도의 빈집이 있는데요. 재활용 대상은 72개소, 철거 대상은 42개소, 안전조치 대상은 200,
88개소 정도로 조사되었습니다. 두 번째 대상 발굴입니다. 각 부서에 파견된 TF 팀원들이 현장을 직접 조사해서 활용 방안을 같이 팀원들끼리 고민을 하고요. 사전에 문제점을 도출을 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 임대입니다. 빈집을 구청에다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해주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화재보험을 가입해주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금년 전반기까지 17개 사업을 완료해서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부방, 경로당, 사회적 기업 이런 것으로 좀 지원해주고 있고요. 금년 하반기에 7개소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리모델링인데요. 사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학습 편의점입니다. 어느 동네에서 뜻이 같은 사람 5명이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구청에 그걸 신고를 하게 되면 그에 맞는 파견 강사를 저희들이 보내주는 제도입니다. 이 빈집에서 리모델링한 후에 여기서 이론과 실습을 같이 공부하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돼서 이 폐가 수준인데요.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저희들이 완전히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주민들이 여기에 꽃밭을 조성하려고 지금 털을 닦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 복지 단체에서 우리 남구가 어르신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무료 급식 사업을 하는 장소로 제공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우리가 아파트에 가면 관리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 있다가 해제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아파트 관리소처럼 소소한 집수리 이런 사업을 해주는 센터로 운영하는 공간입니다. 네, 우리 관내가 남구의 지도 현황인데요. 보면 곳곳에 이렇게 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본다면 아까 마을주택관리소가 있고요. 그 옆에는 숭이 목공의 마을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 앞에 목공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나 젊은 주부들이 보통 낮에 이 목공 체험을 하러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센터에서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익마을방송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역의 주민들이 내가 리포터도 돼보고 기자도 돼보고 그래서 마을의 이야기거리 우리 지역의 발전 방안은 무엇일까 이런 걸 자기들이 한번 방송으로 제작해보는 그런 공간도 쓰고 있고요. 여기는 숭이동 문화사랑방이라고 하나 있는데요.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한 다방, 미술관에나 있을 법한 작품들이 전시돼 있고 무료로 차를 마시며 음악도 들을 수 있습니다. 젊은 작가들이 다방 간판을 걸고 작품을 놓기 시작한 지 석 달째입니다. 음악과 함께 지역 주민들이 차를 마시며 소통하고 있는 이 문화 공간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버려진 채 방치됐던 빈 가게였습니다. 작가들은 공간을 얻어서 좋고 주민들은 그런 공간들이 열려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서로에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우리 마을주택관리소의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 아까 저층 단독주택 주거지가 많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고 저소득층이 많이 사세요. 그래서 여기서 변기도 뚫어주고 싱크대 수리도 해주고 또 제가 경험했던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은 제가 자원봉사를 나갔었는데 그 어르신들의 집에 도배도 해주고 장판도 해주고 참 그랬을 때 보람이 참 되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구에서 작년에 고용노동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그 사업에 공모했던 사항입니다.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청년들이 취직을 안 되니까 자기네들이 여기서 강사를 모셔다가 리모델링 전문가 양성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빈집에 대한 성과 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앞부분에 일반적인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현재 빈집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되고 대두가 되는 불구하고 빈집에 대한 법적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가 내에 제도 개선 동아리라는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그 제가 2010년도에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빈집에 대한 정의를 법적 정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국가에 건의했고 금년 1월에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법에 반영이 됐습니다. 또 가운데 부분은 소유자가 내가 좋은 취지로 구청에 이런 공공의 목적으로 빈집을 드립니다. 그렇게 했는데 용도 변경 절차를 따라야 돼요. 그러면 설계비가 들어가고
또 내가 3년을 쓰던 6년을 썼을 때 다시 최종적으로 환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그 절차도 까다롭고 비용도 들고 이런 불만이 많아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국토 대통령 직속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이 사항을 건의했더니 거기서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이거는 특례 조항을 신설을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상 경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 우리의 고민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빈집에 대한 걸 많이 고민해하고 앞으로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빈집 활용에 따른 건축물 용도 변경 특례 조항이 지금 정부에서도 건의하고 있지만 이게 꼭 반영에 대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것이 제대로 법적으로 갖춰졌을 때만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기초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고민입니다. 사실상 구도심 지역에서 재생과 원주민이 공생하는 게 이론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역 특화거리 조성이라든지 마을 단위 통두의 운동을 전개를 통해서 지역의 문제를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도록 그리 노력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감히 오늘 결론으로서 여러분에게 제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남구가 오늘 빈집의 문제를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게 과연 우리 남구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지역은 해당은 안 되는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는 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택 부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벌써 빈집률 통계를 내서 고시를 하고 있거든요. 머지않은 미래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